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에 정보 유출에 관련된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또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아시겠지만, 보안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보안은 기업의 생존에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스플렁크 기반의 실시간 위협 탐지와 자동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 유출, 통합 보안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내부자 행위 기반의 보안 탐지, 그리고 심을 넘어서 실시간 대응 체계까지 어떻게 구축할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이텍 시스템의 노병희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텍 시스템의 노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약간 어색하시죠? 많이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합니까? 뭐 보통은 고객분들 대상으로 해서 뭐 발표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정보 유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보시기에도 실제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그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예,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심각성이라는 부분이 예전부터도 조금씩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 근래 더 많이 고객분의 담당자분들이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그 심각성에 대비해서 준비나 대응은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대비를 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하시고 있긴 하는데 이제 보안에 대해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침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의 노출이 현재로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 보안을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회사가 많나요? 많죠. 네.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점차 이게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업이라든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세션을 통해서 정보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다양한 시나리오라든지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맞게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또 견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도 웨비나 후반 중에 오픈되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유출에 대응한 스플렁크 기반의 통합 보안 체계 구축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노병희 상무님의 세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 대응하고 이제 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을 이제 스플렁크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그 스플렁크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그 체계들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보 유출이나 내부 위협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정보 유출에 대한 이제 내부 위협 동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위협 트렌드가 있는데요. 뭐 서버 해킹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랜섬웨어 침해 사고는 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피싱 공격이라든지 요즘은 많이 피싱 공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82%의 기업에서 이제 피해를 경험을 해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안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알려진 사고일 뿐이고,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훨씬 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렇죠.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을 것 같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숫자들을 보면 좀 보통 알려진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유추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산업별 특성을 보시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이제 침해 사고가 비중이 전체 이제 98%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게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자체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뭐 중요성을 못하는 가지고 거죠. 못하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이제 침해 사고에 특히 이제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네. 요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커들의 대상이 된 침해 사고의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AI 활용을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나 AI 기반으로 이제 위협이 되게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자동화된 이제 피싱이라든지 메시지 악성 코드 생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 대한 제작을 가능하게끔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 트렌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세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AI가 진짜 관건이긴 관건입니다. 네. 진짜 화두인 것 같고요. 예. 보안 쪽에 솔루션 쪽에서도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움직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공격의 어떤 유형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또 보안의 어떤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한다라는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하고 네. 어떻게 관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네. 진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에 보면 이제 네. 대응 전략 권고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그 분석 기반의 이제 내부 이상 행위 탐지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위협에 대한 탐지 그 정보 유출이나 위협 탐지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안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 보안 자동화는 뭐 로드맵이 이제 다음 로드맵으로 네. 가게끔 이런 식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로그 분석 기반의 내부 이상 행위 탐지 체계는 구축은 미리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게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베이스가 되죠. 네, 베이스가 돼야지 그 다음에 예. 무슨 어떤 대응이 나올 거니까. 네. 일단 오늘 관련돼서는 이 베이스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 그쵸.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이제 스플렁크 기반의 어떻게 이제 체계를 마련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좋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장표는 네. 숫자가 뭐 많습니다. 포네몬하고 디텍스에서 나온 2025년도 그 내부자 이상행위 리스크에 대한 레포트가 되겠고요. 요거를 너무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23년도 대비 그 대응 시간이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86일이었고 대응 시간이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81일로 대응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정보 유출, 정보 보호,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응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이러한 대응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길어요. 네. 맞습니다. 81일. 예. 네. 많이 깁니다. 그러네요. 많이 기네요. 근데 점점점 저 대응 시간은 단축이 될 거고요. 네네. 뭐 머신러닝이나 AI가 들어간다고 하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응 시간은 뭐 몇 시간 안에라도 이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는 드라마틱하게 줄어갈 그런 경향이 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그리고 숫자는 이제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자 위협 관리 투자가 2023년도 77% 대비 81%로 늘어났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안에 대해서 인식이 이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CEO 분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들이 이제 81%까지 이제 투자들이 네.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내부자 위협 관리 부분 쪽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유념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위협 관리 어떤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게 내부자에 의한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내부 임직원에 대한 유출하고 네. 그다음에 그 멀웨어라든지 감염된 PC라든지 아니면 서버라든지 이런 본의 쪽에서 아니게.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회사 다 내부에서. 내부자에 의한 내부자를 통한 어떤 유출이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유출이라고 그죠? 볼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네. 않든 예, 간에.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계속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인식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어떤 경향으로 가는 걸 보면 뭐 어떤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올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월드와이드 어떤 데이터이죠? 네, 월드와이드 데이터.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는 요 퍼센트보다는 네. 뭐 50%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뭐 네. 5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쫓아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저희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고별 이제 평균 비용인데요. 현재 이제 연간 총 평균 비용이 1,740만 달러 정도로 이제 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화로 얘기하면 한 237억 원 정도 요렇게 들고 있다라고 이제 그 레포트에서는 네. 나오고 있고요. 저런 부분들은 이제 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정도의 금액이 들지 않나라는 이제 굉장히 레포트가 많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뭐 정보 유출이나 정보 보호, 통합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보유의 기업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부자 위협 조기 탐지하고 데이터 유출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보안 전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다. 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내부자 위협 관리에 대한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방향성은 네.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니즈들이 많이 그러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니도 방향은 맞죠, 저희도. 네. 저희 한국의 어떤 보안 담당자나 기업들의 네. 이거 좀 저희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은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저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빨리 미쳐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예. 슬라이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음은 그 실제 그 왼쪽을 보시면 이제 현재 내부자 보안 위협 관리하는 현재 상황들이고요. 현재 상태. 보안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이제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들으시는 분들 내가 여기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위협, 그러니까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원뷰, 이런 그 원뷰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저런 이제 HTTP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패턴 분석에 이제 한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집된 이제 보안 장비들이 데이터들이 다 그 사일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보안 장비들을 다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비대칭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장비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한 곳에 없기 때문에 네.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상 행위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또 대응도 이제 미비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 이후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상황 인지를 빨리 인지를 해서 어떤 레포트를 하거나 어떻게 그 발생된 보안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대응하는 부분이 이제 되게 수동적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데이터들은 분명히 있는데 징후들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좀 모으고 네. 거기서 실제로 이상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데이터는 일단 있는 거죠. 어디든. 있어요. 예. 어떤 데이터도 있는 거가 네. 사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이게 없다고 하면 이것부터는 사실 좀 문제이고. 문제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그렇죠.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니까. 예.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네. 보시면 이제 통합된 이제 내부 이상 행위 탐지 분석 기반의 이제 보안과 이제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다. 행위를 분석하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다양한 대용량 로그 수집에 대한 이런 부분 니즈가 필요한 거고요. 저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뭐 일반 솔루션들은 뭐 RDB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데이터 검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저런 대용량 로그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지 및 이제 관제 플랫폼에 대한 이제 구축이 필요한 거고요. 저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솔루션 기반의 이 그 정형화된 요런 뭐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빠르게 어떤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생성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요런 부분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 고도화라든지 분석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제 그 보안 관리자분들도 다 저런 부분들은
하고 계시지만 저는 기술 내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대응 저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뷰 그 전체적인 솔루션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을 가지고 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건데 그건 이제 유연한 플랫폼을 가지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현황 및 이력에 대한 대시보드뿐만 아니고 이제 대응에 대한 대시보드들이 이제 관리자한테 네. 저런 것들 이제 제공해 줘야만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추후 발전을 해서 보안 자동화라든지 유저 엔티티, BAB 어널리틱스라는 요런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언노운한 어노멀리 디텍션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확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고도화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액션에 대한 부분들도 자동화하는 것까지 이제 넥스트 스텝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뭐 현 단계 이것만이라도 일단 먼저 잘 해놓는 게 일단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 구축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그리고 이런 뷰를 우리 상황에 맞는 형태대로 분석해낼 수 있는 어떤 뷰를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뷰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그렇죠. 빠르게 네. 신속하게 가능하냐. 네. 고객마다 다 뷰가 처음에는 A 뷰를 보다가 나중에 네. 이제 B 뷰 이런 것 좀 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솔루션 기반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렇죠. 개발 기간과 아. 적용하는 기간과 이런 부분인데 저희 이제 스플렁크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그게 되게 엄청나게 빠른 뭐 몇 분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공을 그래서 이게 플랫폼화가 돼야 이 유연성이라든지 네. 빠른 대응이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플랫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작업 같고 번거롭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일단 다 갖춰놓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속도감 있게 또 변화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플랫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 내용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렁크 기반의 저희가 정보 유출 정보보호 이제 통합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이제 스플렁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스플렁크 하겠습니다. 베이스니까 스플렁크 어떻게 좋은지 그쵸, 한번 예. 얘기하셔야죠. 스플렁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맞습니다. 돼서. 예. 맞습니다. 스플렁크는 저희는 이제 머신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데이터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그 서버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보안 장비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자체를 머신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런 제약 없이 저희가 스플렁크는 수집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분석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실시간 분산 플랫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약이 없다라는 거는 저희 비정형이라든지 정형이라든지 비정형 같은 거는 보안 장비 시스로그 이런 것도 이제 비정형이거든요. 이제 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DB에 대한 데이터든 정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비정형 정형이 어떤 데이터든 간에 스플렁크로 저장이 가능하다. 일단 몰아넣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또 용량이라든지 속도는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다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 없이 모든 데이터는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너리 데이터는 이제 전처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이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 이 스플렁크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다 웹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외부 솔루션이 필요 없고요. 복잡한 코딩이나 에세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모든 이제 데이터 생성에서부터 인사이트를 획득하기까지를 이제 시각화까지 전체적으로 스플렁크 내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저희 내부 정보 유출이라든지 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이미 적용하고 네.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근데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를 끌어오거나 하는데 어떤 허들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예, 그런 허들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예, 웬만한 이제 그 보안 장비 데이터라든지 기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데이터들, 네, 네. 자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부자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DB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DB 데이터만 저희 스플렁크로 올려놓으면 네. 전체적으로 탐지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부 영역부터 일단 그 분석을 시작하면서 일단 모든 데이터를 다 하기에는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네, 하면 네.
어떤 일부 영역부터 먼저 올려놓고 거기서 분석 시작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부 데이터를 좀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시작하시고 네. 거기서 더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점점점 데이터가 늘려가는 그런 구조로 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도 나름 어떤 전략 노하우가 또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바이트 시스템에서 좀 가이드도 저희가 해주실 것 같고 충분히 가이드 봤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일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걸 추천드린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해 주시는 거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시간 분산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적인 저희 이제 플랫폼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만의 이제 기능들이라서 저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시간 분산 플랫폼이다. 스플렁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그 스플렁크 정의에 대해서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스플렁크는 쉽고 빠른 대시보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 없고요. SPL이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왼쪽에 보시면 저런 그 대시보드 웹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저런 대시보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뭐몇 시간 안에 아니면 빠르면 몇 분 안에도 저런 차트들은 구현을 해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대시보드 스튜디오라는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는 저런 것들은 뭐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그 올려놓고 이미지 위에다가 어떤 그 인사이트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서 이런 시각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 대시보드 스튜디오 같은 게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픽이 아주 화려한데요. 제가 좀 멋진 거를 좀 올려놓긴 했는데. 단순하게 예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지를 명확하고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 스플렁크의 어떤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잘 보여줄 수 있고 뭘로 보여줄 수 있을지를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빨리 이게 뭔가 모디파이하고 원하는 걸 빨리 불러와서 이거 뭐 좀 사용법이 좀 쉽나요? 어떻습니까? 쉬워요. 이게 뭐 왼쪽 뭐 클래식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 SPL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4줄이면 저런 차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 몇 초 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좀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궁금해져.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약간 그런 호기심도 생기고 전체적인 뷰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뭐 일부만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라든지 대시보드를 구현했다고 보면 그런 시각화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담당자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한눈에 보여도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통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드릴다운, 그 다음 단계 드릴다운. 복잡하면 이제 드릴다운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엄청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튼 스플렁크의 이런 시각화 부분은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뭔가요?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스플렁크는 스플렁크 베이스닷컴이라는 데에 거의 한 28,000개 정도의 다양한 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는 것처럼 저희 스플렁크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 그러면 저 스플렁크 베이스에 가가지고 검색을 하면 웬만한 그 산업계에 있는 웬만한 보안에서부터 뭐 IT 운영에서부터 여러 가지 앱들이 그 28,000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해서 스플렁크 플랫폼 위에 올려서 설치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혹은 뭐 우리 인더스트리에 맞는 혹은 우리 조직에 맞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써서 불러와서 바로 쓸 수 있다. 저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스플렁크가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서드파티의 그 서드파티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플렁크가 전 세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스플렁크 많이 사용을 해서 고객분들이 어떤 가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서드파티 쪽에서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한번 어느 정도 딱 파급 효과가 있고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활용성도 높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는 플랫폼을 쓰는 게 또 고객 입장에서는 안정성도 있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설명할
개인정보 보안 유출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솔루션도 네.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앱 서비스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렁크 기반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네. 서비스 형태로 예. 편하게 다운받아서 우리 적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겠군요. 아직까지 스플렁크 베이스에는 올라가지는 않고요. 네네. 저희 자체적으로 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고객사에 가서 이제 저희 앱을 가지고 이제 좋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이라고 같은 방식이라고 예.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렁크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뭐 키포인트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스플렁크를 가지고 저희가 그 정보 유출을 네. 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구현을 네.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장표네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5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보안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통합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플렁크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단위 보안 장비의 로그들을 실시간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요. 뭐 주기적으로 배치성으로 뭐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집과 이런 부분들 이제 수집하면서도 이제 검색, 조사, 상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장비에 이제 특화된 제조사의 앱과 애드온이 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엄청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지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써야 되는 이유가 저렇게 이제 어떤 연동이라든지 네. 관련 데이터를 불러올 때의 편리성과 예. 또 호환성 뭐 이런 것들도 네. 또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드네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를 통합하자. 통합. 그거를 이제 스플렁크 기반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시는 거고. 예. 그다음 넥스트 스텝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보 유출, 정보 보호 이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부 정보 이상 징후라든지 개인별 이제 저희는 이제 스코어링, 이제 분석 모니터링. 그러니까 결국은 모니터링 체계라는 거는 시각화. 대시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별 그 보안 스코어링에 대한 그 분석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회사 내에 지금 보안의 상태가 그 정보 유출이라든지 정보 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보안의 상태가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대시보드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통합 관리 지표라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이제 각 고객사마다 그 KPI 보안 통합 관리 지표는 고객사마다 또 다르거든요. 네. 보는 이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개개인의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이제 통합 관리 지표 자체는 각 고객사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저런 것들을 저희 고객사한테 받아서 얼마만큼의 빠르게 대시보드화를 할 수 있냐. 네. 그런 것도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항목에 관련돼서는 이미 기존에 이런 그 정보 유출, 정보 보호 어떤 통합적인 그런 체계가 없는 회사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면 혹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가 있다고 하면 네. 이거를 지금 해당되는 어떤 플랫폼에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 때 뭔가 또 변화시킨다거나 네. 맞게 조절한다거나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아이지스라는 스플렁크 기반의 정보 유출, 정보 보호,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앱을 이용을 먼저 하고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거기서부터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이번 준비 잘 안 되어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네. KPI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것부터 뭔가 좀 작업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체계를 하고 KPI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것들을 정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시각화를 한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시나리오 이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룰 기반으로 탐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제 임직원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한 이상 행위라든지 아니면 내부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정보를 유출하는 요런 것들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룰 기반으로 저희가 그 탐지를 해내는 요런 기능들은 이제 시나리오 관리 체계 안에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 유출, 정보 보호 관련해서 한 92건의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고객분들하고 이
그 협의를 해서 네. 그 중에 뭐 필요한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 쓰고 어떤 시나리오 필요 없는 것들 빼고 아, 네. 이런 네. 작업들이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관련된 시나리오도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업데이트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뭐 고객사의 이제 그런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네.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 운영을 많이 이제 노하우가 생긴다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좀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탐지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나리오 탐지가 됐으면 이 담당자한테 알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메일이라든지 SMS라든지 이런 것들 메신저나 네. 어떻게 할 요런 것인지. 요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요런 체계들이 저희 그 아이지스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일단 1번 저쪽 뭐죠? 빅데이터 통합은 이제 스플렁크가 하는 거고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이제 바이트 시스템의 플랫폼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앱 되겠네요. 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상 행위 탐지에 대한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에서 시나리오가 탐지가 됐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탐지된 임직원들한테 특히 이제 정보 유출 시도를 보인 임직원한테 소명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소명이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가 판단을 하고 이거는 소명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수동으로 이제 소명을 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소명은 이제 메일로 전송이 되게끔 되어 있으면서 임직원 각각 그 메일로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임직원이 이제 메일을 받았으면 그 메일을 보고 소명을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소명 응답을 할 수 있는 이제 페이지가 같이 링크가 돼서 날아가거든요. 전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클릭했을 때 임직원은 거기에 나는 요것 때문에 요런 행위를 했어라고 이제 올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인터페이스도 이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시나리오 관리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리자한테 그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벤트에 대한 관리 번호, 티켓 이제 그 알림을 준 티켓에 대한 관리에 대한 티켓 번호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분류가 가능하도록.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5단계는 뭐죠? 다섯 번째는 아직은 이제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요즘 이제 넥스트 스텝? 너무나 머신러닝이라든지 네.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고객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의한 예측 탐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생성을 하는데 시나리오를 일일이 이제 저희 스플렁크 엔지니어가 가서 생성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스플렁크 AI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저희는 이제 한국말로 요런 시나리오가 요렇게 해서 막아야 돼. 이런 한국말로 주면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는 편리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탐지가 됐을 때 일일이 시각화 대시보드들 다 일일이 보는 게 아니고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또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LLM이니까 언어를 이용을 해서 요런 것들 분석을 해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자동화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다섯 번째 갈 수 있도록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조만간에 저 말씀하셨던 AI 에이전트가 이제 보안의 어떤 솔루션별로 곳곳에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서비스들의 자동화에 획기적인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담당자의 어떤 롤이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잘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빨리 좀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보 유출, 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 체계들을 이거와 같은 이제 구조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장비,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이제 보안 장비 쪽에서 고객 관점, 임직원 관점, 외부 공격 관점, 그 다음에 기타 해서 전체적으로 보안 장비에서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정보 유출 통합 모니터링, 정보 보호 통합 모니터링에 대한 이제 시각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유출, 정보 보호 시나리오 관리 부분, 그 다음에 탐지 부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탐지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 번째 대응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소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자 알림이라든지. 요런 대응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저희 스플렁크 안에 머신러닝 툴킷이라든지 딥러닝 툴킷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을 하고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예측 탐지와 자동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구현이 되겠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블로그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 유출, 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 이제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안 스코어링 대시보드,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그다음에 시나리오 관리하는 뭐 시나리오 생성하고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별로 이 예. 그 대시보드가 다 다르군요. 다릅니다. 네네. 근데 요런 대시보드들이 이제 저희 그 어플리케이션 앱 솔루션 안에 다 메뉴화가 돼서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준 정보는 뭐 인사 정보라든지 자산 정보에 대한 내용들, 뭐 기준 정보들,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이런 기준 정보들도 되게 중요한 탐지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기준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탐지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소명 처리 아까 말씀드린 소명 처리하기 위한 이런 대시보드들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고서, 그러니까 월간 보고서, 뭐 사용자 기반 보고서, 시나리오 기반한 보고서들, 기타 보고서들이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런 보고서들은 스플렁크 이제 플랫폼의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커스텀도 다 가능하게끔 고객의 이 니즈에 맞게끔 커스텀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던 이제 그 통합 관리 지표 KPI에 대한 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구분해 보시면 이제 고객 관점, 임직원 관점, 외부 공격 관점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관점별로 이제 항목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항목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목별로 이제 상세 표출 정보들이 이제 어떤 정보들이 표출될지 요런 그 일단 하나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안 통합 관리 지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들을 가지고 어떠한 그 고객 관점, 임직원 관점, 외부 공격 관점에서 지금 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각화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그 관점, 고객이든 임직원이든 뭐 외부 공격이든 이 관점에 대한 어떤 이 KPI에 대한 표준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나요? 어떤 표준이 있는 건가요? 나름의? 표준은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 기본적인 뭔가 어떤 템플릿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이스는 뭔가 있어야지. 그렇죠. 거기서부터 뭔가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어디서 참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런 이제 KPI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KPI가 그러세요?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먼저 고객분들하고 그 컨설팅을 먼저 진행을 일단 하고 바이텍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 항목별로 어떤 네. 관점에서 이 KPI로 이거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나름대로. 예. 이걸 제시하면서 네. 우리는 뭐 이걸 좀 더 강화하고 싶어. 어떤 걸 더 하고 싶어. 이렇게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관점의 뷰에 따라서 바라보는 뷰의 대시보드가 다 달라지는 거군요. 다 달라지죠. 저기 KPI에 맞춰서. 예. 저런 것들 때문에 그 제가 스플렁크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되게 강조했던 이유가 그러네요. 저런 거를 빠르게 대응을 그러네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관점과 어떤 뷰가 KPI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아니라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예. 또 애드하기도 하고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전체적인 모니터링 뷰도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뀝니다. 일일이 뭐 SI로 작업할 수도 없고 예. 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니까 그동안 말씀하셨던 게 확 이해가 됩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구축사에 이제 참조 시나리오가 이제 92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런 시나리오 이용을 해서 이제 고객사하고의 이제 그 협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는 빼고 어떤 시나리오는 추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 협의가 된 다음에 구현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 저희 이제 시나리오 관리 체계 쪽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자마자 그게 이제 탐지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탐지가 된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절차들이 이렇게 이제 고객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만들어지는. 실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시나리오가 뭐 92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진짜 좀 많이 바뀌나요? 어떤 도메인별로 혹은 뭐 조직별로 다 많이 바뀐가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고객사분들은 저걸 전혀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거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제 그런 고객분들은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럼 그 따라서. 만드는 시나리오를 이제 여기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 시나리오 협의 단계에서 시나리오 자체가 많이 바뀌는 그러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다 다르군요. 다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작업도 만만치 않겠다 싶네요. 예, 네. 좀 만만치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그동안 노하우가 쌓이시고 이런 네. 레퍼런스 있으시니까 딱 보면 일단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그 고객사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하면 그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오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고 만들어 온 회사도 물론 좋은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그러니까요. 저런 체계들이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 자체도 제안을 좀 해달라고 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담당자는 체계를 만들고 싶죠. 예, 예. 네. 리소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돈을 안 주니까.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관련돼서는 그 바이텍 시스템 같은 파트너와 같이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스플렁크 기반 정보 유출, 정보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어떤 구성으로 구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제가 이제 베네핏, 이제 고객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베네핏이 뭔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얘기해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만 기억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요거만 기억하시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스플렁크 플랫폼 기반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집이라든지 통합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고 정보 유출이나 징후를 이제 빠르게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까 시나리오들이 탐지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정답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도 높은 탐지가 가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정보 유출, 저희 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 아이지스가 이런 기능들을 이제 스플렁크 빅데이터 플랫폼 솔루션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지스. 아이이지스. 예, 예. IAEGIS. IES. 아이이지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이지스. 아이는 인사이트. 인사이트. 아이이지스. 네. 자, 아이이지스 솔루션 두 번째, 네, 이 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UEBA 기반의 이제 사용자행위 분석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룰 기반으로 좀 현재로서는 가고 있는 네. 상태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뭐 사용자라든지 엔티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뭐 PC라든지 서버라든지 내부 자산에 대해서 어떤 이상행위가 발생하는 요런 부분들도 다 룰 기반으로 탐지를 해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자 위협을 얼마만큼 정밀하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추후에는 이제 스플렁크 UBA라는 그 솔루션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머신러닝 기반의 그 언노운한 룰 기반이 아니고 머신러닝 기반의 언노운한 어노말리 디텍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솔루션인데, 저 UBA하고의 같은 콜라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네. 룰 기반과 아니면 룰 기반이 아닌 거 머신러닝 기반으로 같이 정밀하게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연한 대시보드하고 이제 자동화 대응, 뭐 소명이라든지 요런 그 메일로 얼러트하거나 SMS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동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솔루션에서 다 그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PI들이 KPI들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튜닝을 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솔루션 자체가 되게 좀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심플한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 거는 아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쵸. 근데 두 번째, 실제로 행위 기반의 어떤 이상 행위를 얼마나 잘 끄집어내고 찾아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퍼포먼스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이지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확실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여러 가지 발전과 또 유연성이 또 보장되어야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 네. 제약이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 장표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장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네. 요청하시면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축을 했는지를 이제 말로서 네, 이제 보였는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시보드들을 네. 저희가 구현한 대시보드들에 대해서 뭐 예제로서 잠깐 보여드리고 뒤에 가서 이제 데모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보안 스코어링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가 되겠고요. 통합 모니터링에 대한 관련한 대시보드, 그 다음에 탐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플렁크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들을 이제 직접 저희가 이제 구축한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이제 기타 있고. 이제 보고서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모는 좀 그 데모를 지금부터 이제 데모를 조금 보시겠는데요. 데모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실제로 이지스가 돌아가는 아이지스가 돌아가는 예, 어떤 예. 데모 환경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 아이지스에 그 접속을 하게 되면 로긴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플렁크 기반의 로긴 화면이고요. 로긴을 하고 나면 왼쪽에 보시면 앱들이 쭉 존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정보 유출, 정보 보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앱이 이제 존재를 할 거고요. 네. 저거를 클릭을 했을 때 뭐 위쪽을 보시면 뭐 대시보드, 탐지 관리, 시나리오 아까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메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로 보시는 이제 보안 스코어링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메뉴 안에 보안 스코어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자별로 보안 스코어링을 쭉 스코어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체 고객사의 전체 보안 스코어링이 지금 몇 점인지 네. 100점이 가장 좋은 거고 기타 이제 떨어질수록 안 좋은 네.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벌어진다. KPI에 따라서 이 어떤 뷰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유저별, 부서별 관심 대상이라든지 주의 대상, 뭐 부서별 경계 대상 네, 네, 이런 네.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이 KPI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이상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제 보안 스코어링 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모니터링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탐지되는 탐지 카운트들, 그 다음에, 저 위는 이제 탐지 일자는 기본적으로 저 이제 최근 14일을 네.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탐지 카운트,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네네. 뭐 또 개인정보냐. 기간 동안에 얼마나 탐지했냐, 이제 이거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보여주는 예, 전체적으로. 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카테고리별 탐지 추이라든지 저런 탐지 추이가 갑자기 어느 날짜에 어느 일에 갑자기 올라가는지 네네. 그런 부분들도 다 이런 확인이 형태는 가능하죠.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뭔가 하나 튀게 되면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별 탑 10, 시나리오별 탐지를 얼마만큼 했고, 조치를 얼마만큼 했는지.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 통합 대시보드에서 통합 모니터링 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부서별로 탑 10, 그 다음에 개인별로 알겠습니다. 탑 10들을 볼 수 있는 네. 부분들이고요. 여기 탐지 관리 부분은 시나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에서 이제 탐지가 된 카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거는 이제 관리자들이 보는 주로 관리자들이 보는 이제 탐지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나리오별로 이제 탐지가 얼마만큼 됐고 탐지 건수가 얼마만큼 됐고 저런 것들은 이제 위험 등급별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내가 예.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소팅해서 예. 그거 먼저 검색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뭐 대분류, 중분류별로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탐지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대응하는 완료 건수, 뭐 아직 처리 못한 건수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완료율이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담당자들이 주로 요 대시보드들을 많이 하고 그러겠네요. 대응도 많이 하는 그러겠네요. 그런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시나리오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직 미처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 시나리오를 클릭을 해보시면 누가 어느 회사의 어느 부분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얼마만큼 탐지가 됐는지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어떤 파라미터로 지금 탐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 이제 상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 탐지 건수들이 이제 날짜별로 쭉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저런 것들은 뭐 어떤 행위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던 네. 것들이고요. 밑에는 탐지 내역이라고 해서 이제 언제 누가 어떻게 지금
이상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보시고 이거는 이제 담당자가 왔을 때 소명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면 네네네. 여기서 이제 소명을 보낼 수 있게끔 별도로 뭐 메일 쓰고 이게 아니라 안 이 시스템 합니다. 내에서 예, 바로 시스템 이렇게 발송할 내에서 수 있군요. 할 수 있습니다. 또 내용 나름대로 어떤 템플릿이 있겠네요. 템플릿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메일 시나리오별로 메일 템플릿은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명 안 보내도 되고 그냥 완료 처리하겠다 그러면 미발송 완료를 클릭을 해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요 부분은 전체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92건이 이제 여기에 출력이 되고요. 네. 요거 가지고 커스텀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 시나리오를 요거 시나리오도 이제 각각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클릭해 보면 이제 여기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회사라든지 코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그죠. 시나리오 코드도 이제 할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검색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스플렁크 SPL이라는 거 가지고 검색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치성으로 탐지할지 실시간 탐지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저희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이제 고객사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저런 보고서들은 이제 커스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요런 것들은 월간 보고서로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보고서를 저희가 구축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이제 보안 스코어링 현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월간 탐지 현황. 지난달보다 뭐 얼마만큼 늘었는지 요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별 평균 탐지 현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별, 위험 등급별, 분류별, 뭐 시나리오별 요런 식의 이제 레포트들, 그다음에 탐지 트렌드들 요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 형태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기타 기준 정보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저런 기준 정보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정보, 필요한 기준 정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들도 이제 고객사마다의 또 다른 기준 정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사 정보는 요거는 필히 이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기본으로 인사 정보하고 이제 자산 정보 요런 부분은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데이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검색이라든지 대시보드는 이제 기타 메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EGS에 대한 저희가 구현해낸 iEGS에 대한 데모 요렇게 이제 생겼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직관적이고요. 깔끔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담당자는 전체적인 이런 통합 보안 유출 관련된 내부자 보안 유출 관련된 부분들 요것만 딱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잘 대책이 되고 액션도 잘 되고 있으면 해당되는 어떤 이상 징후라든지 빈도수가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면 점점점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해당되는 시나리오는 뭐 폐기하는 겁니까? 폐기하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고도화하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하면 이상 징후라든지 이제 잘 관리가 돼서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럼 정말 다 안전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어떤 시나리오로 또 추가가 추가되고 또 그걸 다시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라이프 사이클을 이루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업데이트 부분들, 고도화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관점이 되게끔.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임직원 분들이 보안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올라가죠. 조심하게 되고 메일이 날아가니까 소명 메일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고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관련된 뭐 유사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실히 어떤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 모여놓고 교육하는 것보다 요 솔루션을 딱 보여주면 보여주고 허걱 싶긴 메일까지 날아가면 또 그렇죠. 물론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경각심을 올리는데 뭐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입했어 iEGS 도입했어 하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질 것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런 iEGS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 구축한 사례를 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 연구소 쪽에 저희가 내외부 저기도 정보 유출이라든지 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안 침해라든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제 통제하고 차단하는 네. 그런 이제 통합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유출, 정보 보호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전사 통합 심 환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고도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통합 관제라든지 보안 지표라든지 저런 것도 이제 KPI들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저런 대시보드들은 이제 고객사하고 협의하에 그 저런 대시보드를 다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예, 운영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도 만들어 가야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R&D 쪽, 뭐 크든 작든 어떤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R&D라든지 이런 어떤 주요 문서라든지 기밀 문서를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부터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유즈 케이스가 이제 아, 유통사. 예, 이제 유통사 쪽에 네. 이제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렇죠. 여기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죠. 예, 여기는 특히 이제 개인 정보가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렇죠. 개인 정보 관련해서 이제 오남용하는 여러 모니터링을 여기는 이제 주로 KPI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러네요, 부분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어떤 유형별로 확연히 이 어떤 관점 자체도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시나리오도 훨씬 달라지겠네요. KPI도 달라지고. 예. 그리고 IT 운영이라든지 정보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PC 보안 해킹이라든지 여러 모니터링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현이 되고 여기도 이제 어쨌든 담당자 이렇게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동 소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개개인한테 보내고 있고요. 네.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소명이라든지 담당자 통보, 메일로 통보라든지 메신저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도 다 구축이, 네. 환경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발송하는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이제 저희 구축 사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고도화 방안 앞으로의 이제 이 고도화를 이제 어떻게 저희 솔루션과 그 스플렁크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고도화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고도화 방안에서는 이제 레벨 1, 2, 3, 4 이렇게 레벨을 나눴고요. 저거는 이제 보안에 대한 성숙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레벨 1을 보시면 저희 이제 빅데이터 그 플랫폼이 스플렁크를 이용해서 보안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데이터 흩어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보안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거기까지를 저희 이제 보안 레벨 1로 갔고 레벨 1. 예, 그다음에 레벨 2까지 레벨 2, 3까지 가시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IGS를 이용해서 정보 유출, 정보 보호 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데까지가 저희 레벨 2, 3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하거나 이제 소아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거나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예측 탐지를 하거나 어떠한 그 탐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AI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레벨 4까지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레벨 1에서부터 4까지 구축을 했을 때 정보보호 보안 강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전체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서부터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뭐 레벨 1단계부터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1단계. 뭐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레벨 4 같이 저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레벨 4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어차피 하나하나 단계별로 예.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의 플랫폼이라든지 운영 플랫폼, 네. 운영 체제를 갖춘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진짜 자동화.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운영을 해보시고 그럼요. 그 다음에 자동화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되게 괜찮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를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뭐 AI도 많고 뭐 AI 에이전트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AI 에이전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예, 붙이면 뭐 합니까? 얘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앞단까지 일단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을 봐 레벨 3까지만이라도 일단 빨리 만들어 보자. 그렇죠. 어떻게 전체적인 뷰를 일단 확인하는 것부터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빠른 대응이라든지 조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플렁크를 가지고 고도화를 이렇게 레벨 1에서부터 레벨 4까지 가는데 네. 저희가 본, 그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페이지 1에서는 이제 통합 모니터링 체제. 체계를 이제 확립을 하고요. 이제 보안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고 어떤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페이지 2로 가서 이제 통합 보안 모니터링 관제를 이제 확장을 하거나 네. 조치 자동화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플렁크 기반의 그 정보 유출, 정보 보호 통합 모니터링은 이제 페이지 2까지 네. 그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고 페이지 2에서 약간 빠진 부분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소아를 이용한 자동화 부분은 이제 추가하시면 페이지 2까지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페이지 3가 어떠한 그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네. 예측 탐지라든지 아니면 자동화라든지 분석 자동화라든지 시나리오 자동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더 고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인가요? 예, 네, 여기까지. 네, 네. 땡큐. 아, 흥미로웠습니다. 아, 예. 네네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그 슬라이드가, 시나리오별로, 오늘 발표도 굉장히 시나리오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정보 유출,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를 오늘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네. 오늘 정도만 준비하면 굉장히 그래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요 정도만 해도 어느 네. 정도의 전체적인 그 보안 가시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뭐 POC라든지 이런 것들 작업하면서 작업을 할 텐데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것들. 기간은 이제 그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이제 충분히 이용하시고 저희의 그 시각화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뭐 한 달 정도면 아, 네네. 충분히 이제 네네. 구축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고요. 약간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커스텀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기도 하시죠. 커스텀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에서부터 대시보드 커스텀을 하게 되면 이제 네. 기간은 충분히 더 늘어나야 되는. 더 늘어나고. 예. 일단 플랫폼을 일단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까지만 일단 딱 해놓으면 네. 그 다음에는 물론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튜닝도 걸리고 뭐 커스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는 뭐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바이텍하고 하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레퍼런스도 보니까 많은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예. 네, 관련된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런 시나리오별의 여러 가지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 예, 네, 아까 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그거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쯤에 마치면서 또 시그너처 질문을 드려야죠. 네,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노병희에게 통합 정보 유출, 통합 보안 체계란. 네. 해서 한 줄로 여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보 유출과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일단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과 또 말씀드렸던 어떤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단 이걸 지켜나가는 가장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나리오대로 쭉 오셨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와,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꼭 한번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된 부분들 파이텍 시스템에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아, 예. 네. 노병희에게 통합 정보 유출 보안 체계란. 네.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아, 내려오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예, 네. 꼭 필요한 네.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이제 정보 유출이나 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네. 실제 이제 정보 유출이 됐을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가져가셔야 된다. 보안 쪽에서는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를 네. 요런 문장을 좀 썼습니다. 실제 고객 담당자분을 만나시면
예전보다 훨씬 설득이 쉽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조금 설득하기가 많이 그나마 좀 용이하고요. 네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어떤 고객 사례를 통해서 좋은 레퍼런스 많이 만드시고요. 네. 마지막 한 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웨비나 마무리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플렁크를 시작한 지 저희 회사가 이제 스플렁크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스플렁크 기반의 이제 빅데이터에 꼭 저희가 이제 보안 분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스플렁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마이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바이텍이고요. 바이텍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제 스플렁크 관련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제 그 보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심사도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네. 하는 부분이고요. 욕심 많으십니다. 네? 욕심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방송은 뭐 처음이지만 이츠맨에서 이제 그 촌장님이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발표도 되게 매끄럽게 잘 아닙니다. 된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받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우리 상무님 모시고 네. 또 다음 넥스트 스텝 한번 또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주시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쯤에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쯤에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